자,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표절, 미국 학계에서 표절 얘기하다가 표절 영어 발음을 제가 틀리게 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혀가 지금 졸려가지고 대충 발음했는데 발음이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전문 개인 방송인은 아니라서 뭐 틀렸다고 영상 다시 찍고 그러지 않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이 알겠지만 모든 건 원큐입니다. NG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 너무 귀찮아요. 그 시간에 영상 하나 더 만들겠다. 그죠? 발음이 플래지얼리즘이에요. 플래지얼리즘. 그래서 표절이라는 뜻이죠. 스펠링은 PLAGIARISM. 플래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표절. 자, 그래서 아까 발음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좀 졸려가지고 지금 커피 한잔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러분 제 영상 왜 봐요? 미국 유학 가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유학이 다가 아니에요. 미국 어드미션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플래지얼리즘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미국에서는 진짜 끝이에요. 첫 학기에 한국인 유학생들 특히,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미국의 룰을. 그래서 첫 학기에 퇴학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플래지얼리즘입니다. 잘 모르고. 근데 미국에서 학부 나온 사람은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유학 와서 이제 특히 대학원 박사과정 첫 학기 이럴 때 퇴학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플래지얼리즘입니다. 표절. 실제로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제 친구가 걸린 게 I로 시작하는 후진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걔네 나라도 표절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에서 막 그냥 서치해가지고 다운받아가 살짝 고쳐가지고 자기가 한 숙제처럼 낸 거예요. 표절이죠. 표절입니다. 표절 받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걸리면 어떻게 되냐, 교수가 일단 회부해가지고 교수가 면담을 해요. 이거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디 인터넷에 이렇게 원본이 있는데 너랑 거의 비슷한데 해명해라 하고 일단 해명할 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학생 재판에 회부해요.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 교수윤리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회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퇴학이 결정답니다. 그래서 이 퇴학에 한번 걸리면 이게 아주 사소한 레포트 하나라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한 레포트나 과제물을 보고 하고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자기의 순수한 창작물을 만들어서 숙제를 내야 돼요. 누구 거 베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문화가 되게 심해요. 한국은 인터넷에 보니까 레포트 사고 파는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1,500원 내면 레포트 다운받아서 막 그거 내잖아요. 말도 안 되죠. 남의 논문 막 베껴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석사과정 논문 베끼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저 학부 나왔잖아요. 근데 형 누나들 어떻게 하냐면 이미 졸업한 선배 다른 사람 비슷한 석사 논문 찾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잖아요. 아니면 짜집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다는 게 난 정말 황당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 연예인에서부터 정치인, 사회 유명 인사들은 남의 눈에 이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고, 일반인은 안 걸리니까 지금 일반인들 다 그렇게 일반인 시절에 다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한국 이공계, 인문계 마찬가지로 대학원 표절의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플래지얼리즘이에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진짜 조심하시라. 아주 사소한 숙제 하나라도 걸리면 퇴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논문 있잖아요, 논문. 졸업하고 나서라도 걸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쓸 때 정말 조심하세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플래지얼리즘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 지금 박사학위 있잖아요. 내 박사학위 날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절대 표절하지 않았어요. 한 단어 한 단어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글자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가끔 우리 논문 쓸 땐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948년에 나온 예를 들어볼게요. 뭐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창작물을 인용할 때는 인용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몇 년도에 누가 쓴 논문에 의하면 하고 이제 그 논문의 서머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 논문의 어떤 앱스트랙에서 카피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의 논문에 의하면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떠다 이렇게 쭉쭉 내 생각을 이해한 생각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단 한 글자도 있으면 안 돼요. 한 글자는 아니지. 한 글자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극조심해야 돼요. 저 이거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게 한국에서 특히 석사 나오신 분들은 한국에 석사 썼던 습관대로 이미 박사, 석사 논문 쓴 사람들의 논문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어떤 부분이 있으면 다시 쓰기 싫어가지고 그 뻔하게 쓰이는 고전적인 이론들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한다면 짜집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본인이 읽고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그런 아이디어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플래지어리즘이 아닌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의 숙제, 남의 논문 절대 뺏기만. 미국에서는 뺏기다 걸리면 퇴학당하고요. 뭐 졸업을 했었으면은 학위 논문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뭐 학회인의 논문이면 학회 논문 다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는 뭐냐면 한번 이 플래지어리즘, 즉 표절이라는 어떤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적표에 퇴학당하면서도 플래지어리즘으로 인하여 학교 퇴학당했음 썼기 때문에 다른 학교 전학도 못 가요. 안 받아줘요. 인생 리셋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과정 때 표절로 걸렸다. 그러면 박사과정 말년차예요. 마지막 학기 때 걸렸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학교 박사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한 학회나 이런 데서 뭐 회사 이공계 바닥에서 저 사람 표절했다.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어떤 회사, 어떤 연구소, 어떤 학교에서도 안 받아줘요. 끝이에요. 끝. 이렇게 어마어마한 처벌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국인들은 절대 표절을 하지 않아요. 미국에 나고 자란 애들 보면 절대 표절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 특히 공대 솔루션 정답집을 복사집에서 팔아요. 그거 다 갖다 베껴 그렇게 공부하잖아. 한국에서 선배 족보 전부 플래지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의 실력을 못 따라가는 거 알겠죠? 왜 그런지 인정하셔야 돼요. 이 플래지어리즘에 대한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까탈하고 아주 윤리적인 그런 스탠다드가 딱 잡혀 있는 게 미국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플래지어리즘 걸리면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정말로 황당한 거는 진짜 있었던 일, 실제 리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근데 한인 학생의 형들이 야, 너 첫 학기 수업 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 뭐 들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도 수강 신청하자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뭐지? 했어요. 근데 첫 시간에 수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어떤 형이 오더니 형들이죠. 여러 명이 그랬어요. 형들이 오더니 야, 숙제했냐? 지난 시간 숙제 좀 보여줘.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형들이 랭킹 되게 좋은 학교예요.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출신 형이 저한테 그딴 짓을 했어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한국 랭킹 1위 학교 수준이에요.
숙제 베낀다는 거예요. 한국 랭킹 1등 하는 학교도 한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는 데가 숙제 베끼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숙제를 안 베꼈습니다. 안 베꼈어요. 그럼 내가 나온 학부가 좋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인서울에서 학부 나왔는데 제 학부도 똑같았어요. 복사집 여러분랑 똑같아요. 복사집에서 맨날 솔루션, 선배 족보, 뭐 동아리 형님들이 주는 족보 똑같아요. 한국의 문화라는 거죠. 아무리 명문대여도 한국 문화예요. 문화. 남의 거 그냥 쉽게 베껴서 쓰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을 멀리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형님, 본인 숙제는 본인이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 또한 그 형한테 숙제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능력으로 하다가 부족해서 B 맞으면 B 맞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B학점이에요. 멋진 B학점. A 맞으려고 남의 거 베끼는 건 부끄러운 A학점이죠. 아시겠죠? 미국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아카데미아에서 왜 이렇게 남의 거 안 베끼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남의 숙제 안 베끼는 것도 제 개신교 전통이에요. 왜냐면 개신교인들의 사상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나 혼자 지금 내 방에서 나 혼자 나밖에 없고 아무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CCTV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들을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개신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한국에서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나온 학부도 그 기독교 전통이 있는 대학교였어요. 뭐 그런데도 걔네들은 막 베끼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라는 곳은 이 정직함과 이거 있잖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섣불리 플래지어리즘, 표절 이런 거에 조금의 유혹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훅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정직한 마음, 원래 그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하게 됐어요.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예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부정적인 부도덕한 일 하다 걸리면 그냥 훅 갑니다. 미국 훅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직한 마음으로 쭉 한평생 일관적으로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계속 돈 벌고 계속 성공하면서 계속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미국의 그런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죠. 일단 문화 자체가 어떻게든 1등하고 A 맞고 명문대 가고 학벌 좋으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 그렇게 베끼고 뭐 뒷돈 주고 어디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뒷돈 주고 막 논문 막 조작하고 뒷돈 주고 막 이렇게 교수한테 막 뇌물 바치고 막 뒷돈 주고 막 어떻게 해선 그 타이틀만 주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가장 큰 차이예요. 미국은 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컬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문화는 이거예요. 미국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선한 사람과 한국 악한 사람이랑 조금 달라요. 미국은 악한 사람도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 대놓고 나는 악을 좋아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악한 사람들 만나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나는
악하고 나쁜 게 좋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선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말해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해. 그리고 선한 것을 좀 추구하고 거짓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뭔가 속이는 게 좀 많아요. 한국 문화가. 아시겠죠? 그게 이제 결국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 좀 한국 문화에는 없는 거예요. 신이 우리의 생각을 보고 있다.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근데 미국 컬처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미국에도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거 알지만 괜찮아. 나는 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결국 뭐 지옥에 간다면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악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건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선한 사람들은 또 그거예요. 신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 그러니까 미국의 선과 악, 아시겠죠?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플래지얼리즘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표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거 뭐 이렇게 어떻게 훔쳐서 뭐 하려고 하거나 걸리면 인생 끝인 사회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